민호 씨,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뭘 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었는데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내가 어제 오늘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해지기도 했어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윤 씨,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어제 퇴근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을 멍하니 보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분명 유익한 정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배는 부르지만 영양가는 없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정보 과부하 시대, 우리는 왜 똑똑해지려 할수록 멍청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의 뇌가 겪는 이상한 함정과 그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파고들기 위해 5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역사학자의 통찰부터 들어보죠. 19세기 중반, 대영 제국이 인도 독립항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양의 무엇인가를 겪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제국이 직면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는 점이죠. 이처럼 역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심리학자는 우리가 왜 알면서도 행동 변화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더 나은 방향을 알아도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 때문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는 거죠. P2E 게임에서 재미보다 보상에만 집중하거나 유튜브 시청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넘겨버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100년 전 화학자 헤르만 슈타우딩거가 거대 분자론을 주장했을 때 기존 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기에 현상 유지 편향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네요. 저는 특히 경제학자의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똑똑해지려 노력할수록 멍청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2026년 현재 보상을 좇는 P2E 게임의 실패와 끝없는 정보 소비 습관은 우리 뇌의 구조적 사고 능력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2E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게임 자체의 재미 대신 토큰 가치 등락에만 집중하며 재미를 노동으로 전락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유튜브 등에서 진정한 학습 대신 지식 쇼핑에 몰두하여 뇌를 정보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라는 브레인 포그 현상으로 이어지며 뇌의 대사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경제학자의 분석에 덧붙여 헤르만 슈타우딩거의 사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2년, 그는 단순히 느슨하게 뭉친 분자들이 아닌 수천 개의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길게 이어진 거대 분자의 존재를 주장했지만 당시 과학계는 그의 아이디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연구와 실험적 증거는 거대 분자 개념을 확립하며 현대 화학과 생명과학의 초석이 되었죠. 이처럼 파편화된 수많은 정보 조각, 소분자를 하나의 의미 있는 통찰, 거대 분자로 꿰는 구조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을 좇는 행위가 경험과 사고를 앞설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 대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호 씨, 앞서 전문가들의 통찰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통찰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의 엄청난 양이라는 표현이나 심리학자의 100년 전 화학자 이야기가 다소 클리셔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경제학자의 뇌 대사 효율이나 브레인 포그 같은 용어 남발도 사실은 정보 과부하라는 흔한 현상을 포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조사 2의 적대적 비평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전문가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들의 논리가 비약적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특히 미래학자의 통찰은 구조적 사고 훈련 프로그램이나 AI 기반 학습 도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 나열에 그치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마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5명의 전문가 모두 정보 과부하와 구조적 사고라는 키워드를 반복하며 실효성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조사 3의 자기검증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의 모호함은 오히려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벌어진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클리셔적인 비유는 오히려 오랜 시간 검증된 보편적인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또한 경제학자의 전문 용어 사용은 복잡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브레인 포그와 같은 현상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학자의 추상적인 개념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AI 기반 학습 구조와 도구와 같은 미래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핵심 논리를 추출하고 연결하는 훈련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 출시 예정 도구와 그로 인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미래 사회가 이러한 기술 도입을 통해 정보 과부하와 브레인 포그 현상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 발전은 2036년에는 직장인의 70%가 구조적 사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반응에서도 이러한 와닿는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8세 대기업 사원은 월요일 아침부터 피곤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국 정보 과부하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은 출근길에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하셨지만 이는 그만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증거겠죠.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도 머리 아픈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러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학자는 만약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2036년에 통찰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아이템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동료들에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며 결국 승진에서 누락되는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결코 진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보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구조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보 과부하와 구조적 사고 능력 저하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미래학자가 제시한 것처럼 2036년에는 구조적 사고 훈련 프로그램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단식과 디버크입니다. 잠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디지털 단식을 통해 뇌에게 휴식을 주고 특정 과제에 깊이 몰입하는 디버크를 통해 파편화된 정보들을 의미 있는 통찰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P2E 게임처럼 단기적인 보상에만 집중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험과 실행을 통한 통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100년 전 헤르만 슈타우딩거가 거대 분자론을 확립하기 위해 끈질기게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파편화된 정보의 바다에서 벗어나 하나의 의미 있는 통찰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사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2025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할 AI 기반 학습 구조와 도구와 같은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오늘 민호 씨와 함께 정보 과부하 시대, 우리는 왜 똑똑해지려 할수록 멍청해지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보 습득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구조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흐려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보 과부하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구조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좇는 대신 경험과 사고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열쇠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만의 통찰을 꿰뚫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